망고 열매색 하늘. 그리하여 나의 가장 첫 번째 기억은 새까만 밤하늘과 빛나는 별들과 별들만큼이나 반짝이던 코가 뭉툭한 코뿔소의 눈이었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노둔에게 살아남는 법에 대해 배웠다. 노둔은 엄격했다. 알 바깥의 세상에서는 살기보다 죽기가 더 쉽다고 했다. 살아남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도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는 치쿠와 윈보 때문이라고 했다. 네가 어떤 기분일지 알아. 내가 그렇게 살아왔거든. 난 항상 남겨지는 쪽이었지. 내가 바보 같지만 않았어도 용감하게 가족을 지킨 내 아내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내가 다리를 절지만 않았어도 마음씨 고운 안가부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아차렸으면 유쾌한 치쿠는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이 항상 나를 괴롭게 해. 차라리 살아남은 게 내가 아니었으면 하고 말이야. 노드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이라도 하는 듯이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다가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들 덕분에 살아남은 거잖아. 그들의 목까지 살아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간힘을 써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남아야 해. 나는 노둔의 말대로 안간힘을 써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남았다. 처음에는 노둔이 구해다 주는 풀과 열매를 먹을 때마다 배탈이 났지만 먹을 힘이 있는 한 계속 먹었다. 깃털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무릉덩이를 발견할 때마다 노둔과 목욕을 했고 잠을 잘 때는 혹시나 공격을 받을까봐 노둔의 품에 꼭 숨어서 잤다. 노둔의 말대로 살아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노드는 어린 코끼리나 어린 코뿔소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펭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노든이 펭귄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치쿠에게 들은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노드는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내가 아프거나 무서워서 잠들지 못하는 밤에는 악몽을 꾸지 않는 방법이라며 옛날 얘기를 해주었다. 나는 노둔의 가족과 코끼리들, 안가부, 치쿠와 윈보의 얘기를 들으면서 밤을 견뎠다. 그러다가 내가 잠이 들면 노드는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노드는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곳보다는 부드러운 풀과 잘 익은 열매가 많은 곳으로 갔으며 독이 있어서 건드리면 안 되는 꽃과 열매를 알려주고 위험한 벌레나 동물을 만났을 때 똥을 뿌리고 도망가는 법도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본 적도 없는 치쿠와 윈보의 목까지 살기 위해 살아났다기보다는 나 스스로가 살고 싶어서 악착같이 살아냈다. 그들의 목까지 산다는 노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은 그 후로도 꽤 시간이 지나고 나서의 일이다. 노든은 나의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였다. 우리는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 내가 바라보는 풍경을 노든도 보았고 내가 있는 풍경 속에는 언제나 노둔이 있었다. 나는 커다란 노둔이 곁에 있어두는 것이 좋았다. 노둔 옆에서는
마음이 놓였다. 우리의 일과는 먹고 자고 걷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항상 하루가 너무 길다고 느꼈지만 노드는 하루가 너무 짧다고 했다. 오늘은 충분히 걷지 못했다고 아쉬워했고 우리가 하루빨리 바다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둘 중 누구도 본 적이 없었고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우리는 어쨌든 바다를 찾아서 걷고 또 걸었다. 노드는 말이 별로 없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나는 말도 많았고 궁금한 것도 많았다. 내가 이것저것 물어볼 때마다 노드는 나에게 치쿠를 닮았다고 했다. 치쿠를 닮았다는 말이 어딘가 자랑스럽게 들렸다. 그래서 나는 더 질문을 많이 했다. 노드는 언제나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다. 우리의 하루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잠들기 직전이었다. 말이 없는 노든이었지만 잠들기 전에는 꼭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이리 와, 안아줄게. 노든이 나지막하게 부르면 나는 노든의 품에 쏙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다. 노든은 주로 치쿠와 윈보 얘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이야기 끝에서는 늘 너는 바다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바다에 도착한 우리의 모습을 상상했다. 바다가 얼마나 클지, 얼마나 시원할지, 나를 닮은 다른 펭귄들이랑 무엇을 하고 놀지 마음껏 머릿속에 그렸다. 어느 날 나는 노든이 바다에서 무엇을 하고 싶을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바다에 도착해야 한다는 노든의 말에 뒤이어 슬쩍 물어보았다. 바다에 도착하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다른 펭귄들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야지. 바다에서는 바람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어서 먼 곳도 금방 갈 수 있대. 노드는 지금도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잖아요. 글쎄, 그것도 옛날 얘기지. 이젠 다리가 아파서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괜찮아요. 노든도 바다에 가면 다시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을 거예요. 노든은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바다에 도착하면 나는 더는 같이 갈 수 없어. 너 혼자 가야 돼. 걱정 마세요. 혼자서도 잘 갈 수 있어요. 나는 그때 헤어짐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단지 바다에 도착하는 상상으로 들떠 있었다. 그래서 한껏 거들먹거리면서 자신 있게 대답했던 것 같다. 그런 나를 노드는 진심으로 대견스러워했다. 치쿠와 윈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럼 노드는 다시 흰바위 코뿔소를 찾으러 갈 거예요? 아니, 이제 다른 흰바위 코뿔소는 없대. 내가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야. 그럼 노드는 무얼 할 거예요? 이 철없는 질문 덕분에 나는 그때 노든의 복수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노든은 나를 바다에 데려다 주고 나면 인간들이 사는 곳을 찾아가서 트럭은 들이받아 버리고 총은 부수고 사람들은 던져버릴 거라고 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인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 내게 노든의 복수는 터무니없는 얘기로만 들렸다. 하지만 노든, 생각해봐요.
노든 같은 코뿔소는 엄청 많았을 텐데 그런 코뿔소들을 노든만 빼고 다 죽였다는 건 인간들이 엄청 힘이 세다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들을 노든이 어떻게 이겨요? 노든은 대답하지 않았다. 화가 나서 콧김을 세게 내뿜고 나를 안아주던 다리로 번쩍 일어서서는 쿵쾅쿵쾅 소리를 내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나는 억울했다. 나는 맞는 말을 했을 뿐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었다. 그까짓 복수가 뭐라고? 뭐라고? 복수를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난 복수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복수를 하려고 하면 노드는 죽을 거예요. 죽는 것보다도 무서운 것이 있어. 이제 나는 뿔이 간질간질할 때 그 기분을 나눌 코뿔소가 없어. 너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바다를 찾을 수 있을지, 다른 펭귄들은 만날 수 있을지가 기대되겠지만 나는 그런 기대 없이 매일 아침 눈을 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노든이 나와 같이 바다에 가고 싶어 한다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만 생각해왔지 절망을 품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한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 말없이 긴긴 밤을 넘기고 있었다. 정막을 깨고 벼랑간 노든이 웃음을 터뜨렸다. 지쿠랑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서. 겨우 설명을 덧붙이더니 노든은 참지 못하고 계속 웃었다. 한바탕 웃음이 멈추고 나서야 노든은 나머지 설명을 계속해 나갔다. 그때도 나는 복수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어. 그런데 웬 이상한 펭귄이 둘러붙어서 나에 대한 배려라고는 코끼리 눈꽃만큼도 없이 한참을 말 한마디 않고 걷다가 느닷없이 자기 사정만 늘어놓는 거야. 정말 제멋대로였어. 내 생각은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나랑 같이 바다를 찾아가야 한다고 했지. 노드는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깊이 숨을 들이쉬더니 말을 이어갔다. 생각해보면 나는 원래 불행한 코뿔소인데 제멋대로인 펭귄이 한 마리씩 곁에 있어줘서 내가 불행하다는 걸 겨우 잊고 사나 봐. 아까는 미안했다. 자, 이리 와. 안아줄게. 내일은 어느 쪽으로 가면 바다가 나올 것 같아? 펭귄의 감으로 얘기해봐. 그럼 우리 내일은 저쪽으로 가봐요.